뇌졸중 환자 3명 중 1명은 목숨을 잃습니다. 살아남아도 절반은 혼자 걷지를 못합니다. 말을 못하거나 한쪽 팔다리를 못 쓰거나.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뇌로 가는 피가 서서히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확 막혀버리는 거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뇌혈류가 이미 나빠지고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온케어 닥터 이찬용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통증 환자분들 진료를 해왔는데요, 두통이나 어지러움으로 오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MRI를 찍어봐도 뇌에 큰 이상은 없고요, 근데 계속 머리가 무겁고 맑지가 않고 집중이 안 된다고 하세요. 이런 분들 목 주변 혈류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피가 제대로 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마사지 5가지, 운동 5가지, 이거 하루 10분만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두통이 줄어들고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 올라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보시고 저랑 같이 따라 해주세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뇌혈류가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전체 혈액의 20%를 혼자 다 씁니다. 뇌가 그만큼 피를 많이 먹는 장기라는 거죠. 이 피가 뇌까지 올라가려면 어디를 지나야 할까요? 바로 목입니다. 목 양옆에 있는 경동맥이라는 큰 혈관이 있는데 이게 뇌로 피를 보내는 고속도로입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이 목을 혹사시키는 겁니다.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고 컴퓨터 앞에 구부정하게 앉아있고, 이러면 목 주변 근육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근육이 굳으면 그 안에 있는 혈관도 눌립니다. 혈관이 눌리면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고요. 그래서 오늘 하는 마사지랑 운동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목 주변 근육을 풀어서 뇌로 가는 혈액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사지 들어갑니다.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피 두드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요, 두피에도 혈관이 지나갑니다. 머리 표면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뇌 혈류랑 연계되어 있어요. 여기를 먼저 깨워줄 겁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양손 손가락 5개를 쫙 펴세요. 그리고 손가락 끝이 살짝 구부려서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상태로 머리를 전체적으로 톡톡 두드립니다. 이렇게. 여자분들 그 화장할 때 파운데이션 톡톡 두드리시잖아요. 그 느낌으로 가볍게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수리부터 시작할게요. 톡톡톡. 이렇게 하고 이제 이마 쪽으로 내려오면서 톡톡톡, 그리고 옆머리 톡톡톡, 이제 뒤통수까지 톡톡톡. 이렇게 한 30초만 하셔도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이게 본격적인 마사지 전에 혈액순환을 깨워주는 준비 운동입니다. 두 번째, 축두근 풀기입니다. 축두근이 어디냐면은 귀 왼쪽 관자놀이 부분에 있는 근육입니다. 위치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양손을 관자놀이에 대보세요. 그 상태에서 이를 깍 깨물어 보세요. 그럼 뭔가 볼록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바로 축두근입니다. 이 근육이 굳으면 편두통이 옵니다. 관자놀이 쪽이 지끈지끈 아프신 분들, 여기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에 근육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검지, 중지, 약지, 서지 4손가락을 모아서 축두근 위에 딱 붙여주세요. 그리고 피부가 같이 움직일 정도의 힘으로 살살 원을 그리면서 돌려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피부가 살짝 움직이는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초 돌리고 반대로도 30초 돌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동작입니다. 손바닥 아랫부분, 여기 도톰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축두근에 딱 붙이세요. 그리고 위로 쭉 밀어 올립니다. 두피가 위로 당겨지는 느낌으로요.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게 좀 많이 뭉쳐있는 분들은 아프실 수가 있는데 굳어있으면 당연히 좀 아픕니다. 이것도 한 30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손바닥을 축두근에 가볍게 붙인 상태에서 손은 움직이지 말고 입만 크게 벌려주세요. 아 하고 벌리고 다물고 10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축두근이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마사지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후두 하근 누르기입니다. 후두 하근은 뒤통수 바로 아래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에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근육들 바로 옆으로 내려 올라가는 혈관이 지나갑니다. 후두 하근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혈관이 눌려서 뇌 혈류가 줄어들어요. 위치 찾는 방법입니다. 양손을 뒤통수에 한번 대보세요. 손가락으로 뒤통수를 만지면서 내려오다 보면은 뼈가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볼록하게 만져주는 부분 찾으셨죠? 그 바로 뼈 아래쪽에 뼈랑 목이 만나는 그 경계, 거기입니다. 양쪽 엄지손가락을 그 위치에 대세요. 나머지 손가락은 머리를 감싸듯이 잡아주고 엄지로 위쪽 방향, 그러니까 머리 안쪽을 향해서 지그시 눌러줍니다. 여기가 이제 굳어있는 분들은 처음에 좀 아프실 수 있을 겁니다. 아파도 참고 30초 정도 꼭 눌러주세요. 가운데만 누르지 말고 옆으로도 이동하면서 눌러줍니다.
엄지를 한 칸씩 바깥쪽으로 옮기면서 눌러주세요. 여기만 제대로 풀어줘도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 납니다. 안구 건조증 있으신 분들, 뒷머리 두통 있으신 분들 특히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병원에서 이제 후두신경 차단술을 할 때 근육 위에 있는 신경에다가 주사를 넣거든요. 주사 넣기 전에 항상 만져보면 굳어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후두신경 차단술을 해주면 눈이 맑아진다 느낌 받으시는 분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유가 후두신경은 사실 뒤통수로 올라가는 신경인데 후두 하근이 경직되면 후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3차 신경까지 영향을 받아서 안면에 좀 눈이 침침하거나 안구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주사를 놓거나 여기를 부드럽게 만져주면 눈도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네 번째, 흉쇄 유돌근 풀기입니다. 흉쇄 유돌근,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왼쪽 목을 보시면 귀 뒤에서 쇄골 쪽으로 굵은 근육이 대각선으로 불끈 튀어나온 게 보이실 겁니다. 그게 흉쇄 유돌근이에요. 또 다른 방법은 손을 이렇게 하고 머리를 이렇게 딱 대고 머리를 이렇게 밀어주면 딱 힘이 들어가는 근육이 있어요. 딱 선을, 보이시죠 이거? 이 근육이 바로 흉쇄 유돌근이에요.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이 근육. 이 근육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근육 안쪽으로 경동맥이 지나갑니다. 경동맥이 뇌로 피를 보내는 가장 큰 고속도로입니다. 흉쇄 유돌근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이 고속도로가 좁아지는 거죠.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서 왼쪽 흉쇄 유돌근이 튀어나오게 해주세요. 오른손 엄지와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이 근육을 집어주세요. 빨래 짜듯이 꽉 잡는 게 아니고요. 근육을 양쪽에서 부드럽게 감싸 잡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상태로 30초 지그시 압박해주세요. 그 다음에 근육 방향에 따라서 쓸어 내려줍니다. 귀 뒤쪽에서 시작해서 쇄골 쪽으로, 이쪽으로. 이때 중요한 거, 일자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근육이 대각선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대각선 방향으로 쓸어 내려주세요. 5번.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5번째, 귀 마사지입니다. 귀 주변으로는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랑 신경이 정말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귀만 잘 풀어줘도 뇌 혈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귀를 접어줄 겁니다. 엄지는 귀 뒤에, 검지는 귀 앞에 대세요. 그리고 귀를 반으로 접어서 귓볼이 위쪽에 닿게 해주세요. 위아래로 꼭꼭 누르면서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귀 앞쪽을 눌러줄 겁니다.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귀 바로 앞 관자놀이 아래쪽에 대세요. 귀 앞쪽에 살짝 들어가는 부분 있죠? 지그시 누르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턱관절 앞쪽까지 내려오세요. 10번. 그래서 다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10번. 여기까지가 5가지 마사지입니다. 전체 다 해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마사지로 굳은 근육을 풀어줬으면 이제 운동으로 혈액이 잘 흐르게 펌핑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목 풀기 준비 운동입니다. 갑자기 목을 세게 돌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먼저 가볍게 풀어줄 겁니다. 고개를 왼쪽, 오른쪽으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날개를 도리도리 하듯이 크게 돌리는 게 아니고 귀가 어깨에 닿을 듯 말 듯 할 정도로 작게 움직인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경추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고개를 돌리는 동작들이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무리해서 돌리지 마시고 천천히 돌려주세요. 그리고 과도하게 꺾을 필요는 없고 느낌만 이렇게 돌려주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앞뒤로 끄덕끄덕 고개를 앞으로 살짝 숙였다가 정면으로 돌아오고, 이것도 30초. 이것도 경추가 좋지 않으신 분들 너무 많이 이렇게 꺾으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만 내려주시고 살짝 뒤로 젖혀주시고, 마지막으로 고개를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려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5바퀴. 이때 절대 빠르게 돌리시면 안 됩니다. 5초에 한 번 도는 느낌으로 아주 천천히요. 반대 방향으로도 5바퀴. 마찬가지로 경추가 좋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돌리는 걸 좀 강하게 하거나 빠르게 돌리면 오히려 경추가 자극이 받아서 통증이나 어지러움증, 이명 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가볍게 이제 근육을 그냥 가볍게 움직여준다, 이런 생각으로 움직여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어깨 으쓱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어깨를 으쓱하면 목 주변 근육이 수축했다가 이완이 됩니다. 이때 근육 안에 있는 혈관도 같이 펌핑이 돼요. 혈액을 내 쪽으로 밀어 올려주는 겁니다. 양쪽 어깨를 동시에 귀에 닿을 것처럼 쭉 올려주세요. 최대한 올리고 3초간 버팁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탁 그냥 떨어뜨리는 거죠. 올리고 빼고 10번 정도 반복을 해줍니다. 여기 어깨 근육이 뭉쳐있는 분들은 이렇게 꽉 올릴 때 뭔가 잡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반복적으로 해주다 보면은 어느 순간 좀 부드러워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고개 좌우 돌리기입니다. 정면에 보고 계세요. 고개를 천천히 왼쪽으로 돌립니다. 왼쪽 어깨를 보려고 하는 것처럼요. 최대한 돌린 상태에서 5초 유지. 하나, 둘, 셋, 넷, 5. 이번엔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좌우를 번갈아 5번 정도 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추가 좋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자극이 돼서 좀 어지러움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 가볍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하면 경동맥 주변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면서 혈관이 열립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돌릴 때 어지러우면 즉시 멈추세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그거는 경추가 좋지 않거나 다른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팔 돌리기입니다. 팔을 크게 돌리면 어깨 관절이 움직이면서 목뼈 주변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먼저 양팔을 쭉 뻗어주세요. 어깨 높이로. 이 상태에서 팔 전체로 작은 원을 그립니다. 앞으로 돌리면서 원을 점점 크게 만들어주세요. 10바퀴 정도. 이번에 뒤로 돌립니다. 똑같이 작은 원에 시작해서 10바퀴. 천천히 돌리셔야 됩니다. 빠르게 휙휙 하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5번째, 정말 중요한 호흡입니다. 마지막이 호흡 운동인데 깊게 숨을 쉬면 산소가 많이 들어오고 이 산소가 혈액을 타고 뇌로 올라갑니다. 뇌는 산소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478 호흡법을 알려드릴게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속으로 넷을 세세요. 넷 하고 숨을 참으면서 또 7을 세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8을 세세요. 이걸 한 5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교감 신경이 좀 활성화되면서 심신도 안정이 되고 근육도 이완이 되면서 훨씬 더 자율신경이 안정화가 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마사지, 5가지 운동을 정리해 드릴게요. 마사지는 두피 두드리기, 축두근 풀기, 후두 하근 누르기, 흉쇄 유돌근 풀기, 귀 마사지. 운동은 목 풀기, 어깨 으쓱, 고개 좌우 돌리기, 팔 돌리기, 심호흡. 전체를 다 해도 10분이면 끝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하루 2번만 하셔도 됩니다.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두통이 줄어들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올라가는 거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보고 그냥 끄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영상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랑 같이 따라 해보세요.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영상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온케어 닥터 이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자율신경 실조증과 어떤 자세는 상당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추 정렬이 좋지 않거나 라운딩 숄더가 있거나 거북목이 심하신 분들, 역시 커브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통, 어지러움이 동반된 경우가 많고 연달아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이제 척추 측만이 있으신 분들은 또 상당히 높은 확률로 자율신경 실조증까지 동반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율신경이 안 좋으신 분들의 자세 특징이 상당히 웅크려드려져 있으세요. 이렇게 쏠려 있다 해야 되나? 그래서 라운딩 숄더가 있고 허리도 굽어 있고 목도 이렇게 좀 나와 있고 거북목처럼 그런 자세를 가지신 분들이 자율신경 실조증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두통이나 어깨 결림이나 이런 어지러움증, 심지어 이명 증상 이런 것까지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교감신경절이 그 척추 따라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추나 흉추, 요추의 정렬의 문제로 자율신경 기능이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경추 모형이긴 한데 사실 자율신경계는 흉추부터 시작되긴 합니다. 하부 경추가 이제 연관돼 있긴 하지만 흉추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자율신경계가 이런 흉추나 경추의 정렬이 비틀어지면은 그쪽에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고 과도하게 긴장된 근육으로 인해서 자율신경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율신경계는 보시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척추절의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사 치료를 할 때는 이 뒷부분에 고통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 신부열을 가하게 되는 이유가 이 깊숙한 곳에 있는 자율신경계에 열을 전달해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근육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신부열을 가하는 치료를 병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을 호전시킬 수 있는 자세에 대해서 3단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율신경의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이 특징적으로 이게 상당히 앞으로 쏠려 있는 자세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허리를 꼿꼿하게 펴주시고 그 다음에 말려있는 가슴을 활짝 펴주시고 그런 상태에서 팔을 양팔로 벌린 다음에 고개를 살짝 올려주는 이런 경추를 신전해주는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로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한 5초 정도 있다가 내리시고 이렇게 또 올려서 5초 정도 있다가 내리시고 이거를 많이 자주 그냥 틈틈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강박적으로 매일 계속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율신경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5가지 습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는 이제
핸드폰과는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실 때 대부분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좀 웃기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핸드폰을 이렇게 살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좀 이렇게 고개가 신전될 수 있는 자세로 핸드폰을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새는 책을 읽는 분이 별로 많이 없으시겠지만은 그래도 수험생 분들이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독서대를 무조건 사용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바닥에 놓고 책을 보지 말고 독서대를 반드시 사용해서, 예를 들면은 요걸로 철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책을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세우신 상태에서 책을 보시고 메모도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요 세운 거에도 뭐 하나 받쳐가지고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모니터도, 또 현대인들은 컴퓨터를 상당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도 가능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모니터 암을 활용해가지고 모니터를 가능한 올려서 그냥 천장에 다셔도 돼요. 천장에 다셔도 될 정도로 극단적으로 모니터를 올려서 고개가 숙여지지 않도록 모니터를 볼 때도 이렇게 올린 자세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TV를 볼 때도 대부분이 TV를 볼 때 소파에 기대서 이렇게 꾸준하게 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대해서 보다 보면 보시다시피 고개가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런 자세도 상당히 자율신경에 좋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TV를 볼 거면은 엎드린 자세에서 고개를 살짝 들어서 이런 자세로 TV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수면 자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정면으로 주무시는 게 좋고, 정면으로 주무실 때 높은 베개보다는 경추를 살짝 지지해주면서 고개가 살짝 꺾어지면서 경추의 C컵으로 살려줄 수 있는 자세로 주무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꼭 옆으로 자야겠다는 분이 있다면은 이 척추 정렬이 틀어지지 않는 높이로 목을 지지해줄 수 있는 높이의 베개를 써서 옆으로 봤을 때 척추가 일자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꼭 주무셔야 됩니다. 지금 얘기 드린 내용은 진료실에서 항상 환자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미국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시면은 자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그분들 눈빛에서 살짝 실망하시는 눈빛이 보이시거든요. 왜냐면은 나 멀리서 왔는데 나도 알고 있는 자세를 왜 갑자기 얘기하지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세를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세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저희 본원에서 하고 있는 치료를 병행했을 때 드라마틱하게 1, 2주 사이에 다양한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들이 개선되는 경우를 보고 있고, 그런 케이스들을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는 사실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자세의 문제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가 사실 좋으면 사람이 보기에도 좋잖아요. 좀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또 이런 평상시에 자세를 좀 똑바로 유지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자세가 좋지 않으면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은 다양한 척추 질환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경추 신전 자세, 요추 신전 자세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자율신경 실조증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은 저희 채널을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원케어원 대표원장 이찬영입니다. 여러 영상을 통해 자율신경을 집에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병원에서 열심히 치료를 받고 가셔도 여러 습관들로 자율신경을 악화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오늘은 자율신경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마사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기가 건강하지 않으면 자율신경 기능 저하가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디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우리의 경추, 목 건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율신경 마사지를 하기 전에 목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 같은 경우는 이 척추의 앞부분에 따라 분포를 하고 있어요. 특히 목 부위에는 자율신경 외에도 매우 중요한 구조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먼저 경추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면 7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옆에서 봤을 때 C자 형태의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C자 곡선은 우리 목의 건강한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데, 현대인들의 잘못된 자세로 인해 이 곡선이 일자로 배형되는 일자목이나 머리가 앞으로 빠진 거북목, 또는 일자목을 넘어서서 역시 커브 등의 경추 변형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목에 있는 혈관 구조입니다. 이제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이 두 종류가 있는데, 경동맥과 척추동맥입니다. 경동맥은 뇌로 가는 혈류의 약 80%를 담당하고, 척추동맥 같은 경우는 20% 정도를 담당합니다. 특히 이 척추동맥 같은 경우는 비록 뇌로 가는 혈류량은 적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혈관이 내관과 후두엽 같은 내부위로 혈액순환을 담당하는데, 이
뇌 부위 같은 경우는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의 자세가 바르지 못할 경우에는 이 혈관과 신경 구조물들이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목이나 거북목에 있는 경우에 척추 동맥의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뇌간이라는 자율신경 중추 센터로 가는 혈류 공급에 영향을 미쳐서 다양한 자율신경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통, 어지러움증, 이명, 손발 저림, 심한 경우에는 자세 유지가 안 될 정도의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또한 목에는 이제 전체 림프절의 60% 정도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림프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특히 목 부위에 많이 분포한 이유는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투가 주로 구강이나 비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림프절들은 항체를 생산하는 B림프구나 면역 작용을 감시하는 T림프구, 백혈구, 대식세포 등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제거하고 심지어는 암세포까지 걸러내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 마사지를 통해서 눌려있는 신경들을 회복하고 림프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마사지 소개에 들어가기 전에 목과 어깨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영상에 알려드렸던 경추 스트레칭 잘하고 계시죠? 10초씩만이라도 하루에 10번, 20번씩 강박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스트레칭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부터 펴시고 가슴도 이제 라운딩 된 거 좀 펴주시고 팔을 W자를 한 다음에 고개를 살짝 이렇게 올려주는 경추 신전 운동, 그런 거를 틈틈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목 근육 중에서 많은 근육을 차지하고 있는 승모근을 좀 이완시켜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간단한데 어깨를 좀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서 좀 뭉쳐있는 승모 근육을 풀어주면서 이제 마사지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율신경 마사지의 핵심 부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근육은 흉쇄유돌근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양돌기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라고는 귀 바로 밑에 툭 튀어나온 부분에 붙어서 이렇게 쇄골까지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근육이 있어요. 이게 흉쇄유돌근이라는데 이 근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인지를 하고 나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대각선 내려오는 이 근육, 이 근육을 지그시 위에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사지 오일 같은 게 있으시면 이렇게 좀 바르신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또 이제 너무 세게 누르실 필요는 없고 가볍게 이렇게 잡아 뜯는다는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만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목 근육을 이렇게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흉쇄유돌근이 각인장하게 되면은 이게 또 어지러움증도 잘 유발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어지러움증 심하신 분들은 이런 데를 자주 좀 이렇게 만져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중요한 근육이 이제 사각근인데, 이 사각근이 잘 보이게 좀 가운을 벗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사각근 같은 경우는 흉쇄유돌근이 이렇게 있고, 이 뒷부분으로 이제 승모근이 있는데 이 사이 세모난 공간에 있는 근육을 말해요. 그래서 구분하자면 정사각근, 중사각근, 후사각근이 있는데, 그렇게 굳이 구분하지 마시고 흉쇄유돌근과 이 승모근 사이를 좀 문질러준다 생각하시고, 이 쇄골뼈 있죠? 이 윗부분, 이런 게 이제 사각근이 붙는 부분인데, 이런 데를 지그시 좀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딱 눌렀을 때 상당히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근육도 목에 붙어있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긴장하게 되면은 이 흉곽이 조금 갇히면서 가슴 답답함을 호소할 수도 있고, 또 이 근육들이 신경이나 혈관을 압박해서 팔저림이나 또 팔 감각 이상 저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눌렀을 때 좀 압통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만져주시면 좋습니다.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근육이 이제 견갑거근인데, 견갑거근이 어떤 근육이냐면 우리 날개뼈 있잖아요. 날개뼈의 내측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목에 붙는 근육이에요. 여기 이제 만져보시면 날개뼈가 좀 만져지실 거예요. 이게 날개뼈를 잘 척지하려면 이렇게 어깨를 움직이다 보면 날개뼈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날개뼈 끝나는 부분, 거기서 눌러보면 압통이 있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 딱 눌렀을 때 내가 좀 압통이 뜬다. 그럼 이렇게 해서 근육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부분을 지그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제 혼자도 이렇게 누를 수 있지만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아니면 엄마 아빠 아니면 남편이나 와이프 보호자가 있으시면은 여기를 좀 눌러주려 하면 좋아요. 이렇게 이 부분도 이제 목에 붙어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경추 정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부분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지그시 견갑거근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눌러주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또 많이 안 좋으신 분은 여기 잡아서 뜯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뜯는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게 흉쇄유돌근 옆으로 해서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소개시킨 흉쇄유돌근이 이렇게 있으면은 견갑거근 같은 경우는 날개뼈에서 시작을 해서 목으로 붙는데, 이 흉쇄유돌근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 흉쇄유돌근과 삼각근 사이 이 부분을 좀 같이 이렇게 좀 눌러주셔도 견갑거근 마사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누르면서 내려와서 이렇게 부분까지 이렇게 같이. 그래서 이거를 알면은 쉽거든요. 여기 근육이 이렇게 붙는다는 걸 알면은 내가 견갑거근에 마사지 해야겠다. 그러면 시작 부분부터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근육은 두판상근입니다. 어디에 붙어있는 근육이냐면은 유양돌기에서 이제 경추 7번, 흉추 1, 2, 3, 4에 붙어있는 근육인데 어떻게 찾냐면 흉쇄의돌근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죠? 흉쇄의돌근과 목 가운데 보면은 이제 승모근이 이게 붙어있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 근육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두판상근이 주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움푹 들어간 곳을 눌러주신다 생각하면 편해요. 이 움푹 들어간 곳을 지그시 눌러주시면은 이게 생각보다 여기가 안 좋은 분이 많거든요. 눌렀을 때 좀 앞통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앞통이 없더라도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면 눈이 좀 편해지고 두통도 좀 완화되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처음부터 따라할 수 있게 원래 속도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승모근 이렇게 들썩 했다가 내려주고 이렇게 들썩 했다 내려주고 이제 흉쇄의돌근을 이렇게 만져주고 그리고 이 사각근 부분 이렇게 만져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견갑거근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꽁꽁 눌러주고 그 다음에 두판상근 이렇게 꽁꽁. 지금까지 자율신경 건강을 위한 목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많은 시간 투자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일하다가 잠깐 숨 돌릴 때, 화장실 갈 때, 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 1분 정도만 스트레칭과 같이 해주세요.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잘 활용하셔서 건강한 일상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료를 볼 때 환자분의 생활 습관을 많이 여쭤보거든요. 특히 어떤 운동을 하고 계세요? 운동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런 걸 많이 여쭤보는데 보통은 운동을 안 한다고 하시거나 걷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하는 분들이 요새는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냥 무작정 걷기는 운동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운동을 해야 하지? 헬스장 갈 시간은 없는데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어디 가지 않고도 1분 만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그 운동 하고 있는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건강수명을 쭉쭉 늘리는 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이 간단한 운동이 근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낙상 예방까지 도와줍니다. 이 운동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환자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해보니까 별 효과 없던데? 난 무릎이 아파서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한번 해보세요 하고 봤더니 완전 잘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그냥 시간을 버리는 겁니다. 뒤꿈치 운동 제대로 하면은 놀라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꼭 추천드리는 이유와 올바르게 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은 1분 운동으로 건강 수명을 확 늘릴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혈액순환이 얼마나 잘 되고 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에 제일 중요한 건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심장이죠. 전신으로 혈액을 쫙쫙 뿌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2의 심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그게 바로 종아리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아리에 있는 비복근과 가자미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두 근육이 팀워크를 이뤄서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을 발끝까지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아래까지 내려온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쭉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아리 근육을 제대로 살려주는 운동이 바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오클랜드 대학 연구진이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는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에게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을 딱 30초 하루에 3번 하도록 했는데 진행하기 전에 비해서 심박출량이 무려 18.5%나 증가했습니다. 박출률은 심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혈액을 내보내는지 하체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잘 밀어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거든요. 저희 환자분들 보면은 두통, 어지러움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게 자율신경의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자율신경은 또 순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하루 딱 1분만 이 운동을 제대로 하면은 확실히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걷기는 운동 효과가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걷기를 한다고 근력이 크게 향상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은 종아리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신의 근육을 강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다른 근육은 어떻게 늘어나는지 궁금하시죠? 뒤꿈치를 들고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코어 근육이 강화됩니다. 놀라운 건 이 효과로 팔 근육까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무릎 아프신 분들은 전반적인 근육이 강해지니까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식후 혈당을 조절해주는 효과도 있으니까 정말 추천드리는 운동입니다. 근데 운동을 그냥 까딱까딱 하기만 했다가는 시간만 버릴 수 있거든요. 방법을 제대로 알고 하셔야 합니다. 일어서서 하는 법, 앉아서 하는 법이 있는데 둘 다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일어서서 하는 법입니다. 가능하다면 일어서서 해주시는 게 운동 효과는 더 좋습니다. 발은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똑바로 서주셔야 합니다. 배에 살짝 힘을 주고 허리와 가슴은 펴주세요. 그 다음 발 뒤꿈치를 들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2초 규칙입니다.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2초 버티시고 땅에 내려오셔서 2초 기다린 후에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2초 정도 버티시고 땅에 내려오셔서 2초를 기다린 후에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2초 버티면서 종아리가 수축되는 걸 느껴주시면 됩니다. 처음이라 2초가 힘들다면 1초만 해주셔도 됩니다. 내려와서 2초를 기다리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탁 튕기듯이 하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그러면 자극이 돼서 다 망가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반동을 이용해서 하면 무릎에 무리가 가고 아킬레스건을 많이 사용하면서 정작 종아리 운동은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때 무릎을 완전히 펴주셔야 허벅지에 힘이 분산되지 않고 종아리에 제대로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릎을 너무 과도하게 펴주기 위해서 무릎에 힘을 주게 되면 또 무릎 관절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펴주시는 느낌으로 일자로 세워주신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제대로 된 자세로 하시니까 확실히 힘이 더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저 이 운동 잘해요 하시는 환자분들도 제대로 된 자세로 하면 몇 번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다음으로 앉아서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앉아서는 언제든 할 수 있잖아요. 일하다가도 할 수 있고 지하철에서도 할 수도 있고 서서 하는 것과 원리는 같습니다. 대신 중요한 거는 무릎보다 발목이 더 뒤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운동이 제대로 됩니다. 다리는 자연스럽게 벌려주시고 뒤꿈치를 2초 들었다가 그 다음에 2초 내려서 또 2초 동안 기다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려주세요. 뒤꿈치를 들 때는 살짝만 올리는 게 아니라 종아리가 수축되는 걸 느끼면서 끝까지 쫙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딱 10번에서 15번씩만 해주시면 되고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해주시는 것도 좋긴 한데 하루에 3번만 해도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조금씩 늘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운동 간단해 보이시죠? 근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동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내려와서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올라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랑 이 운동을 하다 보면 숨을 참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동에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숨을 참게 되는데 그러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시면서 해주시고 뒤꿈치를 올릴 때 내쉬고 내릴 때 들이마시면 더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려왔을 때 발 앞을 살짝 들어주는 겁니다. 발 앞을 들면 종아리가 늘어나는 게 느껴지시죠? 최대 수축, 최대 이완이라고 하는데 발 뒤꿈치를 들 때는 종아리를 최대한 수축시켜 주시고 내려와서는 앞꿈치를 들어서 종아리를 최대한 이완시켜 주는 겁니다. 이 효과를 최대로 보기 위해서는 두꺼운 책 같은 것을 깔고 하면 더 좋습니다. 손은 자연스럽게 주위에 지탱할 수 있는 걸 잡아서 안전하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약속 한 가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전에 스트레칭 마사지도 딱 30초, 1분이면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알려드렸죠.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고 증상이 분명 나아지긴 했는데 완전히 개선되지는 않아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종합적인 의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료실에서는 생활 습관부터 정밀 검사, 정신 상태까지 두루 살펴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운동 후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